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나스닥이 1.8% 가까이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대표적인 두 마스터죠. 자칭 매도 요정과 또 매수 몬스터를 만나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화면 통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또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견 선생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또 돌아왔습니다. 앵커님께서 소개를 아주 잘 해주셨고요. 네, 서울경제TV 공식 매도 요정입니다. 자, 시장 보시면 지금 조금 더 떨어지고 있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시장 계속되고 있지만 제가 큰 그림은 일단은 잡아드렸습니다. 큰 그림 잡아드린 대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얘기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해왕 마스터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완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네요. 네, 시장이 좀 약반등을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집중해야 될 요소랑 지금 올해 남은 이제 22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저는 좀 국내 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할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또 투자 전략과 또 거시 경제의 큰 그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질문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향후 두 번의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경제지표 개선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동구권 국가들 반대에 유로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유로FX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7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2% 하락한 12,30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57% 떨어진 온스당 1,8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09% 하락한 배럴당 1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3% 하락한 1.05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개월 연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간밤새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나스닥이 한 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소화를 한 시장인데요. 오늘은 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른 전략 주셨습니다. 혜왕 마스터님은 관망, 또 선견선생 마스터님은 또 매도 요정답게 매도 들어주셨는데 먼저 혜왕 마스터님부터 오늘 차트 보고 자리값은 관망 들어줬으니까 자리값은 없겠네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제 개장하고서 하락 관점처럼 보이죠? 예, 관점처럼. 근데 개장 전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상승분이 좀 심했어요, 사실. 자, 보통 저는 이제 300T 차트로 좀 보는 편인데 좀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승에 대한 뷰가 다소 좀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다소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하락에 대한 랠리가 정확히 시간이 오늘 국내 시장 이제 9시 개장 이후에 이제 하락이 초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매도를 따라 들어가기에 오늘 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전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파동이 나오는 구간대에 모멘텀이 좀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파동 채널 링도 아직 구성이 안 될 뿐더러 지금 이 추격성으로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위치가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파동이 끝난다는 3파 설정이 돼 있다면은 전 오히려 매수를 들 거예요. 오히려 반등값을 노릴 수 있는 변곡 위치값을 찾을 기회가 올 거다. 근데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게 오늘 모멘텀 이탈이 나오는 위치값 있죠. 예, 위치값. 예, 12,450 이탈이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매도를 보기에도 이제 시작 위치값이 추격성이고 차라리 변곡이 나왔다는 가정이 열린다면 그때부터 열어두고 차라리 매수를 보는 게 나은데 워낙 이격이 있는 상황이죠. 450포인트까지는. 그래서 차라리 관망을 하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제 내용을 이제 지금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어제 이제 파월 발언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예, 파월 발언도 화제였고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정확한 진단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전환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새벽에 나온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시장에 집중을 했었죠. 그죠. 지금 시장에서 일단 나오는 내용이 전일 파월 멘트가 그거였죠. 그 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빠른 긴축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걸 암시하는 멘트였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네.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BI 수치값 좀 이따 보여줄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죠. 아니죠. 물가 안정이 아닌가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증시가 오르냐 이게 더 중요한 그렇게 볼 요소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는 증시에 대한 하락이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만 네. 사실 물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네. 근데 이 전체적인 제가 계속 이제 신세계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해석이 굉장히 웃겨요.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 긴축을 한다는 거고 긴축을 빨리 시도하니까 증시가 하락한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모든 언론사나 모든 내용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디테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가가 올라야지 시장이 좋아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는 역으로 좀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전일, 그러니까 간밤새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화 들어갈 때까지 금리 인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시장은 또 한 2%대 상승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추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린 거죠. 왜냐면 물가가 실제로 안정이 들어가니까 현 상황에서. 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가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그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확정인데 예.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여러분 내일 밥 먹을 겁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불보도 뻔한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시장에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밥 드실 거죠?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시장이 상승 기반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22년도가 94년도랑 좀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폭이 94년도 보이시죠? 여기 94년도랑 지금 22년도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기상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가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왜 하락률이 1월부터 빠르게 나왔냐? 이것 때문이에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자, 금리 인상은 똑같지만 이건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폭에서 나오는 얘기고 돈 푸는 양 대비가 완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돈을 수거하는 양 자체도 사이즈가 다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양으로 진폭이 늘어난 거니까. 리먼 브라더스 대비해서 2배로 돈을 풀고 더 짧은 시간 동안 2배로 또 빨리 돈을 수거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는데 94년도랑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94년도랑은 좀 비교할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94년도랑. 근데 저는 이거랑 비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다른 거죠. 정확하게. 지금 현 증시 상황에서 정확하게 고려할 거는 두 가지 요소를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물가와 국채를 고려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를 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장 분석이. 자, 국채가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다든가 물가가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다면 하나만 분석해도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 대한 방향성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예측성으로 봤을 때는 고려할 대상 자체가 이제 한 단계 축소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질문이에요. 돈이 쏠리면 그만입니다. 돈이 쏠리면 그만이에요. 요새 비트코인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루나 사태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불거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것도 위험 자산이 빠져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상황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증시만 좀 포커스 맞춘다면은 자, 물가에 대한 상황과 국채에 대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단순화적인 부분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는 무슨 뜻이냐? 자, 올해 이제 미국채에 대한 전망이요. 미국채 금리죠. 미국채에 대한 금리 전망이 10년물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대에서 큰 변동성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여러분들. 자, 고점은 나왔다. 이 얘기가 되겠죠. 국채 금리가. 국채 금리 최근에 고점 나왔다는 얘기가 오히려 포커스 잡힌다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 됩니다라고 언급을 하는 편이죠. 물가는 하락하는데 그죠? 국채 금리는 오른다?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국채가 고정이 됐다는 건 앞으로 물가만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물가랑 국채를 두 개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올해 전망이 국채가 3%대에서 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으로. 횡보 가능성.
그러면은 이제 물가만 보자. 자, 그러면은 전의 상황을 본다면은 자, 우리가 증시가 지금 올라가려면은 이게 일자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일자만 가도 돼요. 일자만.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절대값으로 이 빨간 선이 이제 실질금리잖아요. 빨간 선이 절대값이 0을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시 상황은. 이 기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 이 기울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이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속도 때문에 증시가 빠져나오는 게 이제 과격화됐죠. 올해 정확히 언제부터 올라왔어요?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증시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물가가 고정이 된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또가 뭐가 고정이 돼야 돼요? 이 다음은?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물가만 그냥 고정돼 버리면은 이건 일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가가 안정화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봅시다. 안정화될까요? 지금은 긴축성으로 너무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는. 물가는 상단에서 고정되고 국제 금리만 고정으로 이어간다면은 실질 금리에 대한 횡보가 여기서 고정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증시와 반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때부터 위험 자산에 대한 유입이 들어가니까. 뭐 비트코인도 반등하겠죠. 일단은 제가 일전에 그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인데 증시랑 좀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무지하게 앞을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간다고 했다가. 근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 이제 시장에 대한 미증시 기준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가가 고정이 될 것이다. 국채 금리가 고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락에 대한 기대. 시장에 대한 상승 조건은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차이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외인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결국은 미증시가 오르면 저절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따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미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올해 3%대에서 고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물가에 의해서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이 초록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 그나마 파란색 선이 이제 여기서 고점을 맴도는 행보형만 그려도 이건 일자형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최악은 뭐냐면은 미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증시가 떨어진 건데 이것만 멈춰도 증시 할만하다 이겁니다. 결국은 10년물 국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전망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증시에 희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채 금리가 멈췄기 때문에 물가에 의존하는 증시 상황이 연출되는데 물가 또한 상단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물가 그렇게 막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죠? 결국 증시는 반등한다. 이주의가 강해요. 자, 올해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요. 가능성이 높은 거는 고성장 고물가예요. 성장도 같이 하는데 고물가예요. 자, 이게 당분간은 시장을 지탱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몇 년 뒤에는 진짜 안 좋아지는 빅쇼트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제가 나중에 신세를 통해서 시간이 되면 언급을 드리고 결국은 물가가 고물가로 유지된 현상은 지금 일어날 것이다. 지금 고점에서 최근 BI 수치값이 다소 내려오는 형태를 보이지만은 이 밸런스를 유지할 거예요. 물가 수준이. 그럼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이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손앵커님하고 작년 10월에 이제 방송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코스피가 3,100선이었거든요. 2,600선까지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 너튜브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불과 이제 꽤 오래 전이에요. 7개월 전에 현물화를 좀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차트에 대한 수급이요. 여러분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3,1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600선까지 하락한다. 이 얘기를 강조했던 건 자, 이전에 긴축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그럼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똑같이 돈 풀었어요. 자, 똑같이 돈 풀었죠. 똑같이 긴축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레퍼런스 과정이에요. 너무 예측하기가 여기까지는 이상적으로 쉬워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찐싸움이에요, 이제는. 저는 여기서 반등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은 똑같은 돈풀기에 똑같은 쬐기 과정이 어쨌든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 효과를 단기적으로 맛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신세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주식하지 말란 소리 안 할게요. 비중을 낮추세요. 최대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전 2012년도 여기 이제 상승 대비해 갖고 지금 이건 피보나치 차트입니다. 피보나치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상하단의 비율 조절. 여기가 저항선이고 지지선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비율 대비해 갖고 똑같은 어떤 과정이 있다면은 그 비교 분석을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급이 0.382, 0.382까지 내려주지 않았죠. 똑같죠. 지금 상황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긴축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상 하죠. 자,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했어요? 미국도 했어요. 한국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시즌은요,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들어간 직후에 맛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린 이걸 내다볼 줄 알았어야죠.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근데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연준에서. 증시가 떨어진다는 걸 누구나 내다볼 수 있었거든요. 못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을 수거해 간다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증시에 참여했다? 시장부터 다시 봐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거 또 안 올 것 같아요? 10년 뒤에 또 와요, 여러분들. 지금 최대에 대한 증시 과제는 무엇이냐? 일단은 회복선이 들어간 이후에 과연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금리 인상 궤도에 대한. 이게 앞으로 과제예요, 증시에. 뭐 양도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양도세는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급에 대한 형태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자, 한국은행 어떻게 한대요? 5월, 6월? 금리 인상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빅스텝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적정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밸런스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미증시가 지금 반등 들어가면 코스피도 반등 들어간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 결과값이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자,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미국채 금리랑 물가에 의해서 상승 가능성이 아직 희망적이다. 지금은 국채 금리에 대한 고정만 이루어지면은 시장 반등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역시나 또 매수 몬스터답게 이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선겸 마스터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제 시간이 왔네요. 네. 네. 자, 사실은 오늘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들었고 왜냐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자료는 미리 봤기 때문에 정말 명불허전으로 너무너무 좋은 분석,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정말로. 그래서 오늘 아까 오후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정말 명불허전으로 정말 분석을 잘하신다라고 일단은 느꼈고 진심으로요. 네, 결론은 일단은 저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뭐 짜고 치는 게 아니니까 결론은 이제 다른 게 어저께 파월 그 지난주죠? 어저께였나요? 네네. 그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정말 미국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아, 제가.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분석부터 다르시네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이 오른 이유는 네. 우리 이제 그 지표가 발표가 됐죠. 소비 지출이 일단은 굉장히 견고하다. 사실은 파월이 지금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미국의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건 그 소비 지출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경제가 발전을 하고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소비 지출에 일단은 달려 있는데 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지금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도 미국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강하다. 기업과 가계 소비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래서 4쿼터에는 반등이 일단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리 인상을 0.5%를 2번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악재입니다. 그렇죠? 네, 악재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인가요? 말씀드렸죠. 자이언트 스텝 올 것이다. 언제? 7월에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게, 자, 물가는 잡힐 겁니다. 근데 물가는요, 굉장히 얇게 잡힐 것 같아요. 연말에 5%에서 5.5%를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속도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속도로 서서히 아마 줄 것이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0.5%를 2번 이상 일단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0.5%를 지금 올렸어도 시장은 생각만큼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물론 지수가 조금 내려가기는 했으나 아직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예상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어저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은 굉장히 급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좀 쓰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네.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 타이틀이 지금 바이든은 엄청 급하다. 파월도 급하고 바이든도 급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경제기사 2면에 난 겁니다. 2면에 난 건데요. 뭐냐면 이 경제기사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건데, 아마존 회장이죠. 예. 아마존 회장하고 바이든하고 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이 법인세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니 사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정책에 관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통화정책. 두 번째는 뭡니까? 재정정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이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 이게 물가랑 무슨 상관이냐?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채권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금리를 왔다 갔다 시킨다. 이게 뭡니까?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지금의 카드.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가? 두 가지 카드를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국채 발행입니다. 자, 중앙은행도 국채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통해서 통화량 조절을 하는 것은 원래 나와 있던 기존의 시장에 깔려 있던 국채를 사고 팔면서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고, 자, 정부에서 국채로 조절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신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일단은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뭐냐면 조세입니다. 조세. 자, 이 조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구축 효과입니다. 여기 타이틀 보시면, 자, 미국의 법인세 논란의 쟁점은요, 법인세만이 아니고요, 구축 효과라는 겁니다.
자, 구축의 뜻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구축은 내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쫓는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경제의 어떤 부작용을 지칭을 합니다. 자, 오늘 경제신문 2면에 나온 것을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급해요. 왜냐? 바이든의 실정이 두 개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40% 밑으로 나오고 있고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철수. 요게 바이든의 실정 한 가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게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라고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가장 1번은 뭐냐면 물가를 잡는 겁니다. 페드에서뿐만이 아니고 바이든까지도 지금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 법인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의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나 기존의 투자 혹은 투자를 하려고 예상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들을 취소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이 정부로 은행으로 빨리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 정책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정책인데요. 자, 이 조세 정책은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쉽게 내가 월급을 받고 있고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데 한 10%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6% 정도인데요. 6% 정도의 세금을 더 띄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정책으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요즘에는 흔치 않은 일이고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구축 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정부 지출이 늘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시장에 공급이 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정책인데, 자, 정부가 지출을 하려면 정부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부가 돈이 필요해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국채를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로 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대출이나 우대금리 같은 그 금리들이 상승을 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돈을 뿌려서 정부가 지출을 일으켜서 시장에 돈을 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이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삶 그리고 금리를 올려버리는 정반대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 중에서 조세 정책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급해요. 물가를 잡으려고 뭐 계속 페드를 압박을 하겠죠. 근데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잡히고 있죠. 급격히 낮춰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잡힌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는 이런 카드를 지금 하나 던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파월도 급하고 바이든도 급하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 경기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를 일정 부분 박살내지 않고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클래식한 명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해왕 마스터님의 의견은 굉장히 대부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동의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조금 다를 것 같다.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고,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까지는 10,000포인트를 찍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여기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BC에서 조사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정도가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JP모건은 경기 침체가 과다 반영됐다, 증시가 좀 과다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또 다른 이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경 선생 마스터님께서 오늘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자리값을 살짝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네, 좀 지났죠. 예, 1시간 정도 일단은 지났기 때문에 차트 먼저 보시면 지금 박스장이죠. 예, 박스장이고 원래 자리값은 일단은 요 부분이었어요. 지금 12,340 라인, 12,340 라인의 매도 전략을 일단은 제가 좀 세워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스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보고 이따가 12시 넘어서라도 자리값 있으면 노란톡방에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매도 전략 주셨는데, 이어서 또 추후 이 당일 전략에 대해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홍콩 그리고 항생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 달러가 독주를 하다가 또 뭐 위안화가 전일에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을 위해서는 네. 중국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코스피, 코스닥 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조금 헷갈리실 거고 네. 사실은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축소판인 우리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아침에 활발하게 하시는 항생 시장을 일단은 보시면 중국 시장을 보실 수 있고 중국 시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차트 먼저 일단은 좀 보시죠.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일단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항생이 이렇게 올랐느냐? 물론 길게 보시면 항생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대세 하락장을 지금 1년 반 동안 근 2년입니다. 근 2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반등을 조금 줬는지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아직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올해 1월에 경제공작 회의 말씀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4월 29일 날 뭐가 있었냐면 중국 정치국 경제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자, 경제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로드맵을 설정은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정치국 경제회의라는 것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규제 정책,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의 그 로드맵을 그리는 조금 소규모의 그런 회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반등이 일단 있으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투자 불가해서 비중 확대로 자, 2달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불가였습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이런 그 멘션을 냈는데 지금 비중 확대로 일단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중국 시장, 항생 시장이 오른 것은 중국 기업 규제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중국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기업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하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3기 독재 연임권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4월 29일 날 펼쳐진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 박스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제로 코로나는 유지를 한답니다. 제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로 제로 코로나는 유지를 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 자 상해가 지금 한 2달 정도 봉쇄가 되고 있죠.
두 달 정도 봉쇄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으면 6월 1일 날 해제를 한다고 발표를 해서 일단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로 코로나는 일단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커스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구 하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 하나가 지금 폐쇄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도 정말 수도인데요. 예, 베이징도 정말 폐쇄를 할지 일단 요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 규제에 관한 내용인데,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를 하지 말라,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일단 JP모건에서도 그랬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습니까? 상장 폐지를 한 해 만에로 굉장히 시끄럽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 플랫폼 경제 건강 발전 촉진, 뒤에 보시면 됩니다. 경제 규범 방안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뭡니까? 규제 상시와 함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상세 지원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몇 단어로 요약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기업 규제를 풀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SEC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일단은 수행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계속적으로 풍겨줘서 시장이 이틀 동안 큰 상승으로 갔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외자 기업 중국 투자 적극 유치입니다.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들어왔던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신규로 외국 자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이죠. 예, 산업 지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1%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차트 보시면 이틀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왜 떨어지냐? 왜 힘이 없느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습니다.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디테일이 없어요. 중국은 항상 던져놓기만 하고 수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만만디 전략이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던져놓기는 합니다. 왜?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던져놓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도 그렇고 중국과 홍콩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린 대로 코스피 2450 라인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대국인 이제 G2 증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세를 계속해서 좀 지속하던 오일이 EU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전 거래일에는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중국 봉쇄 해제로 인한 수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또 정반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매도로 갈리게 됐는데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오늘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60분봉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단기 고점은 나왔거든요. 단기 고점. 예. 최근 나왔었던 115달러가 당분간 고점으로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당분간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109달러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 같아요. 109달러. 네, 109달러.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좀 당일분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이제 틱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당일 틱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WTI 같은 경우는 11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108달러. 네. 차트가 조금 수급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멘텀이 있는데, 네. 하락하고 있네요. 네, 네. 일단은 차트에 대한 어떤 T차트 자리값은 지금 좀 선정이 힘들 것 같고, 빠른 시간 내 분석이 힘들다 보니까 예. 일단 제가 좀 시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09달러까지는
방향성이 놓인다는 부분. 지금 예. 위치값 자체는 좀 지금 진입하기 불편해요. 최소한 113달러까지 반등 뒤에 매도 취하지 지금 당장은 매도 수급을 좀 따라가기 힘듭니다. 100틱 위로 왔을 때 그때부터 매도 구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당일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고 이어서 선경 선생 마스터님은 오늘 매수 들어주셨는데 네네. 네,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큰 자리로 본다라고 하면 네. 차트 잠깐 보죠. 큰 자리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라인을 이제 계속적으로 그려드리는 93.40달러입니다. 93.40달러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월물이 오늘 내일 이제 바뀔 겁니다. 월물이 오늘 내일 바뀌기 때문에 자리값도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쌍봉이라고 하면 100달러 이하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쌍봉으로 되지 않고 114달러 위에 선으로 일단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정고점이죠. 정고점인 130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112달러 선에서 일단은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재고지표 발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4달러 이상으로 일단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114달러 위에서 일단은 거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두 마스터님께서 이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또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또 마스터님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여러분들 짧게 남기겠습니다. 6월에 강연회 합니다. 미리 얘기 드릴게요. 만나서 자세하게 오늘 못다한 얘기라든가 제가 좀 이제 방송용하고 오프라인용이 좀 멘트가 다르거든요. 현실적인 팩트를 네.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나중에 고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사실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를 맞으면서 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선경 선생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네, 사실은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강연회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강연회 하는데요. 네, 같이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시면 둘이 싸우는 모습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같이 가는 모습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강연회를 못해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는 게 지금 거의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2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서울경제TV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요. 항상 1시간을 위해서 10배, 20배의 시간을 일단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강연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 방송 심의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말씀 많이 드리니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가깝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그런 시간이 마련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투자 팁 여러분들께 챙겨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